자, 오늘 준비한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총 8위. 코스피였네, 8,500. 저게, 지난번에 저게 JP모건이었나요? 어디였죠? 8,500 얘기한 데가 골드만삭스가 8,000이었고, 그러니까 8,500까지가 나왔고, 증시선두서 이끈다. 어제 철강주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탁금 125조 다시 돌파했다. 그다음에 중국의 배터리 글로벌 탑이죠.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수주를 했군요. 상용화 신호타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코스닥 중형주 상승률이 대형주 앞질렀다. 저거는 잠시 후에 플로어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영국을 앞섰다는 건 저도 좀 의미가 있게 생각해요. 금융 선진국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뭐 종주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제 뭐 영국 앞서고 뒤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000포인트를 가려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퍼센트로는 아마 한 4.5% 정도만 오르면은 바로 그렇죠. 7,000포인트를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좀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밤 사이에서 이제 뉴욕 증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아셨겠습니다만은 오픈 AI가 실질적으로 좀 약간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 얘기가 좀 네. 많이 나왔어요. 네.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대금을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매출이 더 늘지 않으면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감 좀 자극하면서 미국 쪽도 반도체 쪽이 좋지 않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부에서 이런 노이즈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그러면 나올려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네. 오늘 어느 정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2% 전후 등락이고요. 하이닉스는 1.5% 전후 등락인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그 시장 영향이 오늘 좀 그대로 미국 시장 하락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증선도서 이끈다. 어제 철강주의 이 상한가 행렬을 이게 이제 사실 뭐 일단 추세적인 뭔가 네. 전환이냐 네. 아니면 그동안에 뭐 못 올랐으니까 네. 일종의 뭐 기술적 뭐 반등 수준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가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그 개별주 철강주에 대한 상한가에 대한 기사가 사실 그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좀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어떤 부분으로 나왔냐면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올해 전사적으로 이제 하반기 정도쯤에는 이제 실적이 계속 개선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내용도 좀 전해지면서 포스코도 한 10%, 11% 좀 올랐는데 개별주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이제 뭐 보통 강관주라고 표현하는 스틸 이런 휴스틸, 렉스틸 이런 회사들 상한가를 좀 많이 갔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제 철강주 상승 이유가 나온 이제 기사로는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 중국 쪽에서의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국산이 아닌 이제 중국산 철강에 대한 어떤 뭐 덤핑 규제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나왔었는데 그분은 전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강관주들이 오른 이유는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대규모 투자 쪽을 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올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좀 근사치에 가까운 내용은 한 일주일 정도 내용이 나온 부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 한 340km 정도 상수도를 싹 다 교체를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강관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런 것들이 큰 모멘텀이 됐었고 어제 이제 강관주들이 오른 이유는 이제 아랍에미리트발 미국 쪽의 투자권 때문에 오른 거지 중국 쪽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뭐 지금 철강 쪽으로 올랐다라기보다는 리튬 쪽 때문에 오르는 게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어제 이제 뭐 가장 강한 테마를 형성을 한 것은 뭐 철강주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강관주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 시작한 김에 네.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석유화학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계속 나오고 실제로 바스프라고 하는 뭐 세계적인 화학회사가 뭐 유가 상승 때문에 불가피하게 뭐 물건값을 올린다 뭐 등등 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석유화학주 어제 되게 좋았거든요. 석유화학주도 물론 철강주가 더 화려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이 사실 대표적인 전통
중후장대 장비 장대업 중후장대죠. 그 업종이기도 하고 그동안 사실 많이 못 올랐던 업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은 이제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이나 케미컬 모두 예, 앞에 나오더라고요. 네,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상당한 이제 그러게요. 좀 많이 좀 케미컬 쪽으로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중요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좀 감을 잡지 않으실까 네. 충분히.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쪽은 뭐 기대감 때문에 조금 움직여도 석유화학 쪽에서 계속 발목 잡고 네, 맞습니다. 물귀신처럼 끌고 내려가고 했던 건데 이제 석유화학 쪽까지 흑자 전환을 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는 사실 걸릴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이제 얼마까지 좋아질지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사라졌기 그게 사라진 때문에 거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그걸 더 원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하는 턴어라운드 네.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가보도록 할까요? 예탁금 다시 125조 돌파했네요. 저게 그때 장 안 좋을 때 3월 달에 100조 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진 거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사상 최대치 근접.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부분은 일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4일인가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130조가 넘었었죠. 이제 확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 125조 돌파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레버리지라고 표현하는 이제 신용융자도 지금 거의 최고치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양날의 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개별주적인 성격의 종목들로 접근하실 때 항상 체크를 하시는 부분에 HTS에도 좀 떠 있죠. 이 종목에 대한 지금 신용 비율은 뭐 5%다, 6%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담스러워서 종목적으로 접근할 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틀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신용에 대한 추이와 어떤 주가나 지수에 대한 추이는 항상 정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에 대한 크기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그 돈이 뭐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증권회사의 어떤 예탁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은 투자자분들이 좋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과열됐다랑 좀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좀 살짝 한 걸음 빼셨다가 또 주가가 이를테면 3월 때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또 싸졌네 그러면 또 참 스마트합니다. 자, 네 번째 이슈. CATL의 나트륨 배터리 얘기를 하죠. 60기가와트시 규모 대량 수주죠. 60기가와트면 뭐 원전으로 따지면 대략 뭐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1기가와트 보통 되니까. 저게 실질적으로는 그 300기가와트 안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계약 내용이거든요. 총 계약 내용은 300이에요? 네네. 근데 어떤 회사랑 계약을 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게 나왔어요? 네. 전 세계 이제 1위 기업은 이제 ESS 쪽 이제 그 나트륨 배터리인데요. ESS 전 세계 1위는 뭐 부동의 1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고 중국 쪽에서 이제 글로벌 5위권에 이제 ESS 기업이 있는데 제가 원고를 놓고 와갖고 그 회사 이름이요? 네. 닝더스 다이입니다. 닝더스 다이는 CATL의 이제 중국명이고. 중국명이고. 해박 사창입니다. 네. 그 기업이 이제 전 세계 5위권인데 그 바로 위에는 이제 플루언스라는 ESS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과 많이 거래를 하는 기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0기가와트시라는 게 어떤 정도 규모냐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공급하거나 계약한 물량을 합쳤을 때 60기가와트시 정도 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300기가와트시에서 이제 초도 물량으로 60기가와트시를 이제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3년간 공급한대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에 나트륨 배터리라고 했던 것은 이제 연구 개발을 했던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상용화로 글쎄요. 바로 전환이 돼버리는 걸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은 현재 이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진척 단계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연구 개발 단계고 우리나라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코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나인테크 자회사죠. 그 에너지 11이라는 기업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고는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좀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비교 대상은 아니겠네요. LFP를 한참 쫓아갔더니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어떻게 좀 마크를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 주요 이슈였던 이 대형주 중심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 얘기 잠시 후에 박 의원께서 플로어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사이에 시장 좀 잠깐 보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약세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대략 한 2% 전후, 하이닉스 1.5% 전후 여전히 그 수준에서 프리마켓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뭐 반도체는 뭐 소부장 다 뭐 오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정도만 플러스 2%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프리마켓에서 거래되는 회사들은 뭐 2% 전후, 3%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요즘 셌던 기판주도 한번 볼까요? 기판주도 이스페타시스도 한 2.56%, 예, 심텍도 한 2.6% 등등등, 예,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고, 근데 LG이노텍이 좀 대단하네요. 오늘도 LG이노텍은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2% 가까이 하락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등주의 키 맞추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뭐 나온 리포트들 쭉 보고 그러니까 LG이노텍이 갖고 있는 또 이 잠재성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3가지 정도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하여간 오늘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 LG이노텍 관련 리포트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제 아마 나왔겠죠. 이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 이사님과 계속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 코스닥에서 최근 이제 대형주 위주여서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게 오늘 주제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이제 이것을 고른 이유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이 좀 약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체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성향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ETF 쪽 순매수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내가 혼자 이제 주식을 하려는 성향으로 좀 약간 바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한번 읽어보면요. 코스닥 중형주 상승률이 대형주 앞질렀다. 대형주를 앞질렀다라는 것은 이제 ETF에 대한 매수가 조금 약간 시들해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4월 달만 봤을 때 이제 코스닥 상승률이 12.59%인데 대형주가 코스닥 전체 상승률보다 못 미치죠.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중형주가 23%, 코스닥 전체 상승률의 2배 정도 되죠. 소형주도 코스닥 상승률을 앞서고 있는데, 불과 이제 한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상승률 대비해서 전체 상승률 대비해서 중형주, 소형주들의 수익률이 좀 낮았던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코스닥 흐름을 바꾼 배경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서는 저는 코스닥 이제 뭐 상위 한 20위권까지는 IT 종목군들이 다 포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0위권 안에는 IT 종목들이 사실 별로 없죠. 대형 바이오주들, 그러니까 알테오전 주가 흐름이 최근에 4월달 들어서 상당히 좀 안 좋죠. 그리고 삼천당제약 노이즈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대형주 상승률이 꺾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ETF들도 실질적인 소위 얘기하는 재미가 별로 좀 없는 편이거든요. 대형주들이 약세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나서면서 중소형주들의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워낙 쏠려 있기 때문에 반대로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는 조금 이제 매기가 좀 시들해진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지수 베팅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 갖춘 종목들로 내가 직접 투자를 해야겠지라고 어떤 개인 투자자들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데, 다음 장 보면서 좀 재미있는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다가 정고 좀 올라갔을 때 수급이 좀 구체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뀌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은 펀드 대신에 ETF를 사기 때문에 금융 투자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죠.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펀드를 사면은 이제 투신 쪽의 수급이 잡히기 때문에 투신 쪽 수급이 내려가면서 그 투신 쪽이 그런 펀드 환매가 나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개인 투자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투신의 수급과 개인 투자자 수급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그게 똑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상승장에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지금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상승 초반기에는 간접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나 지금으로 보면 ETF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반을 넘어서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갈 때는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게 과거에 이제 예라고 이제 KB 쪽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을 제가 참고를 좀 해서 만들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좀 이런 식으로 느낀다라고 해요. 시장이 올라갔을 때 이제 펀드를 사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주체나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게 아니라 내가 펀드를 산 나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펀드보다 지금은 ETF보다 수익률이 높은 섹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펀드를 갖고 있는 내 자신이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TF나 펀드를 매도를 하고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어떤 ETF 투자보다도 개별 투자 종목에 치중을 하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들을 과거에 어떤 투신과 개인 투자자의 어떤 수급으로 비교를 해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를 속하는 그 금융투자의 수급과 개인 투자의 수급을 비교를 하면 과연 과거에 같은 어떤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지 반복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흐름과 개인 투자와 금융 투자의 흐름인데요. 금융 투자는 우리가 이제 금융 투자가 많이 사면 개인 투자가 ETF를 많이 사고 있다는 뜻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최근에 이제 3월 말서부터 이제 4월달, 2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고점은 3월달 들어부터 코스닥 기준에서 ETF 수급은 좀 약간 꺾인 것 같아요. 빨간색 금융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 개인들이 ETF를 생각보다 안 사고 ETF를 매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수급이 개인 투자 자체적으로 옮겨가면서 ETF보다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매수를 해야지. 내가 선택을 해서 이런 수급으로 이런 식으로 수급이 바뀌는 게 과거의 투신과 개인 투자자의 어떤 수급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표화 좀 봤고요. 이런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짧게 한 마디만 더 좀 들어보죠. 저는 개별 종목도 좋고 지수 ETF도 좋지만 이제 그 반도체 쪽은 소부장 ETF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는 정말 저도 경험이 소부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형주 장이니까 중형주 위주로 ETF. 잡혀 있는 소부장 ETF.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뭐 제미나이나 챗GPT에다가 이렇게 내용들 딱 이렇게 모아서 치면요, 이게 그 ETF 관련 ETF 쫙 나옵니다. 자, 오늘 관심주 유진테크 뭐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주 중에 하나고 주가가 최근에 아주 급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테크 좀 얘기 좀 해보죠.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심플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이제 증착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반도체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도 사실 증착이 무엇을 하는 공정인지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증착이라는 것은 웨이퍼 위에 막을 쌓는 건데요. 막을 왜 쌓냐 하면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이제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 도체일 수도 있고 부도체도일 수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럼 이 웨이퍼 위에 그 여러 가지 막을 쌓으면서 전기를 통하는 막도 쌓고 그 다음에 어떤 절연 막도 쌓는 게 이제 증착 공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증착 장비를 전문으로 만드는 게 유진테크인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메모리사 모두 증착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3사들이 증설을 할 때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물음표를 던졌을 때 유진테크가 첫 번째 순위로 꼽히는 게 바로 3사 모두 메모리 업체를 고객사를 두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JP 모건 쪽에서 지분율을 상당히 많이 높였죠. 이 부분도 어떤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차트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지금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들
치고는 좀 더 올랐습니다. 더 올랐는데 이제 이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이 선이 이제 3월달 정도에 이제 고점이었었는데 횡보하다가 이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이 어떤 14만 원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는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기관은 매도, 외국인은 매수 쪽으로 좀 약간 갈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견조하게 받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어떤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한 유진테크 한번 보죠. 2.5% 오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조정이 좀 약세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